언니 조그맣잖아. 난 뚱뚱하잖아. 우리가 약간 모이면 그 이기동과 배삼룡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자식도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에게 제일 먼저 욕하지 마세요. 요새 정말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욕 많이 해요. 부모 앞에서 뭐 18, 19 숫자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욕을 독백으로라도 해. 심지어는 때론 요새 아이들은 뭐 하냐. 날씨도 그냥 덥지 않아. 더워. 날씨 그냥 춥지 않아.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욕이 요새 아이들은 그냥 추임새더라. 추임새지만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른들 앞에서 하면 그렇죠. 안 된다는 위와 거지. 아래. 부모는 자식과 친구가 아니에요. 아, 근데 친구들하고도 하는 거 듣기 싫어. 그럼요. 그래서 얘기해줘야 돼, 부모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자녀들도 분명히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험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럼 욕을 할 때 뭐라 그래? 욕을 할 땐 너 성인이야. 욕하면 안 돼. 얘기해 주셔야죠. 그건 오케이.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나를 왜 이따위로 키웠어요?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를 낳지 말지 그랬어. 막 이런 얘기 막 상담실에 와서도 집어 던지면서 부모 때리면서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대한 건 30%밖에 안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와 계속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학교도 다녔어.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내가 친구들과 취사 선택했고 그 이후로 70%는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탓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아. 너는 왜 그걸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왜 나를 낳았냐고 얘기한다는 건 존재를 부정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건 정말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뼈저리게 심장을 뜯어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아픈 너무 이야기고요. 가슴 아프다. 나머지 뭐냐면 죽을 거야라는 얘기. 요새 애들이 부모 앞에서 그럼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죽겠어요가 아니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엄마들은 그래 죽어 이 새끼야 이러잖아. 그럼 죽어요 요새 애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떡해? 뭐라 그래? 아니, 그런 얘기를 죽을 하게 거야. 되면 그냥 무시하세요. 차라리. 무시해라. 나가서 확 죽어버려!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 아는 사람은 아이가 들어오는데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낸 거야. 이 새끼야 똑바로 살아라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말대꾸를 한 거야.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나가 죽어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아빠를 지나가서 거기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실제로.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이 말이라는 게 순간에 내가 내뱉은 거고 아버지가 정말 그러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말이 무서워졌어. 맞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서운함을 표현해야 되는 게 맞나? 근데 그 시간을 놓쳐 심지어. 그러니까 서운함은 여기 쌓여 있는데 놓쳤으니까 그게 점점 쌓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은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애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제 서운한 얘기는 그만하셔야 돼요. 서운한 얘기. 얘네들은 이제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잔소리하는 게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잔소리를 하는 부모 그 모습이 싫어.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이미 외부에서 수많은 비판과 비평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얘 마음을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예쁜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꾸 애들 내보내라 그러는 거야. 결국엔 내보내는 게 수구나. 그럼요. 저는 애들이 아무리 늦어도 30살 넘으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집에 지금 하나 대기 중이고 하나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구나. 온 힘을 다해서 내보내야지. 아, 그래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가 어린 아이 분들이 계시면 애들 독립을 위한 적금을 들기 시작해야 돼요. 보증금은 마련하자. 그렇지. 보증금은. 알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애들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하간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인 아이들과 잘 지내려면 일단 정말 고운 말 해주셔야 돼요. 너 잘 될 거야. 너 괜찮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나 그거 잘해. 너무 훌륭한 나 거예요. 요새 많이 변했잖아. 아주 훌륭해. 나 많이 착해졌거든. 아주 성미가 많이 좋아졌어. 진짜 옛날에 잘못했으면 승질이 됐을 텐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그런 말버릇이라는 네네. 거, 말본세라 그러지. 그거 고치는 게 참 힘든 게 어른이야. 맞아요. 왜냐면 너무 익숙해졌고 근데 자식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니까 할 말이 없어져. 할 말이 없죠. 어. 욕이라도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다 큰 사람들끼리 이제 사회적 성인으로 만나가지고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겠어. 우리가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고운 말을 또 의미 있게 그렇게 와서 애써야 되겠다. 내게 와서 권해주면 너무 감사한 그래. 거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냐면 만날 때마다 야, 너 오늘 더 멋있어 보이는데 나 오늘 더 괜찮다. 약간 좀 슬림해진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야기 정말 옆집 총각 대하듯이 하시면 관계가 나빠질 건 없어요. 내 아들 아니고 옆집 아들이다 옆집 총각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면 이제 아이들을 내보내고 나면 내 공간에 나만 덩그러니 있어서 뭘 해야 되지 모르는 이 전업주부들은 특히 그러니까 빈집 증후군 이런 게 생기는 빈집 거잖아. 증후군이 아니고 빈둥지 증후군. 미안해. 뭐 하여튼 새집 많이- 증후군하고 야, 많이 빈둥지가 맞- 합쳐졌지. 야, 많이 맞았잖아. 이 정도면 훌륭한 거다. 하나는 맞았어. 빈둥지 증후군이 생기는 거잖아. 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빈둥지 증후군은 실제 5%밖에 경험을 안 해요. 아 진짜? 그럼 살짝 지나가는 경험은 있을 수 있지만 요새는 애들이 딱 나가자다가 다 만세를 불러. 만세를 불러. 그리고 나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전업주부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프로주부가 있고 아마추어 주부가 있다고. 프로주부는 뭐냐면 자기 삶 딱 스케줄 딱 맞춰가지고 애들 쫙 키우고 그다음에 뭐 재테크도 막 또 그렇지. 가사 쫙 응, 하고 응. 이거 저는 전업주부이자 동시에 프로주부라고 그럼, 생각해요. 그럼. 아마추어 주부도 있어. 뭐 그건 뭐야? 그냥 뭐 밥이고 나발이고 애들이고 뭐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럼 거야? 그거는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지.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일을 하고 이게 내 직업이니까 프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프로건 아마추어건 그 아이들과 살아가는 모든 기간이 다 부모 투자예요. 그래서 마음의 투자, 물리적 투자, 인생에 대한 투자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얘네들이 쑥 빠져나가면 구멍이 나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나만의 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 쫙 와서 육아도 해내고 그렇게 우리 집안도 여기까지 왔다면 이 사람은 다음번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잠시의 구멍이야 이거는. 대신에 이건 구멍이라고 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트램펠린이라고 생각해요. 트램펠린이 뭐냐? 퐁퐁. 퐁 내려가는 것 같지만 쫙 도약할 수 있는 어쩌면 새롭게 나를 재조정하고 재조각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오히려 내가 헷갈린다 어렵다 그러면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1회만 받아도 돼요. 그건 아이들이 떠난 것에 대한 애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빈 내 가슴에 대한 애도거든요. 그 애도를 하는 동안에 뭐 하냐면 이것을 내가 빈 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제 나만을 위한 값진 시간을 채워가는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출 나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부터 내 춤을 어떻게 출 것인가 지금부터 계획해서 실천해 나간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멋지게 키워냈던 그 자리의 시간만큼 이제 내 삶을 위한 또 다른 셀프 양육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뭘 도전하려 그래도 애들 눈치를 보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뭐 시니어 모델을 엄마 지금 나이 그런 걸 뭐 왜 한다 그래 창피하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내가 나가서 어디 가서 돈이라도 좀 벌 거. 엄마 지금 그 나이 나가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 이렇게 애들이 기를 죽인단 말이야.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그럴 것 같아. 나는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내가 나가는 게 손구멍이야. 그래서 나는 나가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내 에너지라 나는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거든?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 너희들 키우느라 최선을 다했고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네.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니? 내가 무슨 마약을 하겠대? 내가 무슨 뭐 나쁜 일을 하니?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니 너 나한테 도와준 거 있니? 내가 나한테 돈 달라 그랬니? 너 섭섭하다. 내가 네 인생에 한 번도 걸림돌이 된 적이 없도록 늘 격려해 줬는데 이제 네가 나를 격려해 줘야지. 너 무슨 소리니? 나 정말 섭섭하다. 야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참고로 저는 모델 안 나가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요새는 도전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관건이야. 돈이 그러면 이를테면 내가 뭐 실버 모델을 해. 이것도 다 워킹하고 다 학원 다녀야 돼요. 아, 그래? 이게 다 돈이에요. 아, 그래? 기승전 돈이야.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위신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인생 사느라고. 그런데 내가 어떤 뭐 모델을 한다 그러면 혹시 자기네들이 볼 때 사회적으로 조금 눈총을 받을 것 같으니 혹은 내 엄마가 망신을 당할까 봐 그럴 수는 있지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생각해봐. 언니 조그맣잖아. 난 뚱뚱하잖아. 우리가 약간 모이면 그 이기동과 배삼룡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잖아. 정말 그런데 옛날 사람이다. 이기동 배삼종 나오는 거 보면 너도 오래됐다 야.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럴 때 내 가족을 설득해야 된다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나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그냥 좀 조금 더 당당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는 내 삶에 당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일이 아니라면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내 아이들에게 선언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선언해도 괜찮은 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언하고 힘을 가져야 자식들도 우리 엄마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가 보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 그럼 이게 진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웬만한 건 자식들에게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언을 해본 적이 없어 엄마들이. 그치. 뭐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해본 적은 없었잖아 여태 살면서.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두렵고 해도 되나 하는 거지. 이 선언을 영어로 declaration이라고 불러. 있어 보이지? 되게 있어 그게 보인다. 독립선언문이 있잖아요. 그게 선언문 할 때 declaration이야. 공포하는 거야. 공표하는 거. 만천하에 공표하는 그래서 거야. 그게 그거야말로 내 삶에 대한 독립에 대한 공표잖아. 저는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아니 그리고 이제는 우리 별로 창피하지도 않아. 얼굴 두꺼워져가지고. 아유 창피한 게 어딨어. 그럼요. 야, 요새는 진짜 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나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도 돼? 이런 나이가 됐어. 하나도. 그리고 제가 공자님께서 40이면 부록이라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다. 이건 우리가 40 넘어보면 알잖아. 미친 듯이 흔들리죠.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랬어. 하늘의 뜻을 안 돼요. 제가 50이 넘어보니까 왜 지천명인지 알았잖아. 문제가 지천이야. 응? 60이면 이순이래요. 귀가 순해진다 그러는데 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욕만 들린다는 거야. 잔소리 들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이제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됐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웬만한 행동을 해도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지천명이나 이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 자체가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웬만해서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나이가 됐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젠 조금 용기를 내도 된다. 스스로에게 좀 자신감을 가져라.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지만 그 실수가 우리에게 양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독립을 선언할 나이인데 이 독립이 이혼만은 아니에요. 황혼 이혼만은 아니라고. 내 삶에 대한 독립이지. 그리고 이 독립은 아이들로부터의 독립이고 또 다른 나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들로부터 내게 자유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에게 주는 일종의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개체로 거듭나는 이런 세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내가 꼰대로 살 것인가 정말 바른 어른으로 살 것인가 늘 고민해.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얘기하면 아이 엄마 꼰대야.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확 상하거든. 아, 그렇지. 어. 그래서 MG의 3요가 있고 라떼의 3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MZ 세대가 3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러면 이걸요? 라떼 세대가 제가요? 3야를 하는 거야. 해보란 말이야. 당장하란 말이야.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기분이 상하고 그런 일이 생겨나죠.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어른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욕 안 먹고 세대들 간의 격차를 느끼지 않는 그런 좋은 어른이 될까를 정말 고민 많이 하는 세대가 됐어. 왜냐하면 뭐 말만 조금 하면 에휴 늙어가지고 에휴 꼰대 옛날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불덩어리가 확 올라와. 그러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확 상하니까 내가 오고라들어. 그럼
그걸 제가 뭐라 그러냐면 심리적 쫄림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걸 심리적 포만감을 갖는 거잖아. 어떻게? 우리 아들은 저한테 늙었다고 안 그래요. 낡았다 그래. 정말 이걸 아주 그냥 응? 어머니 낡아서 그러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잖아. 그 순간에 이렇게 나의 몸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어디가 제일 낡았나.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돼. 응. 그리고 난 제일 속상했던 게 막 얘기하다가 엄마 말귀 못 알아듣는다. 아니 지난번에 내가 어떤 애들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20대 애들 한 서너 명하고 만났어. 그중에 하나 애가 좀 짓궂었어.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순간 못 들었어요. 다른 생각을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들리시죠?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 못 알아듣는다. 못 이것들을 알아듣는다.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소통에 사실은 문제잖아. 분명한 건 20대건 30대건 소통 잘하는 사람은 연령을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소통 잘하는 사람들은 맥락에 대한 센스도 있고 스스로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스탠스를 알아요. 그리고 요 눈치라고 하는 게 아주 민감하게 발휘가 되면서 이 영역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옛날에 안 됐던 분들이 지금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단순히 소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맞아. 똑같은 유머를 봐도 웃는 지점이 달라. 거기다 걔네들이 거기서 왜 웃는지도 몰라. 심지어 그 친구들이 무슨 새로운 단어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눈만 약간 껌뻑거리고 약간 내가 멍청이가 된 느낌이야. 그래.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들으려고 소외감을 그래. 느껴. 안 들리니까 뭐 들을 수도 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말해요. 공부. 젊은 애들 단어를 공부해라? 아니죠. 그게 그러면, 아니고요. 어떻게 전 얘기하냐면 이게 마음에 계속 쫄림이 생기잖아요. 이걸 펴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 심리적 포만감으로 그래. 뭔가 내 안쪽에 단단한 게 있어야 어른의 관대함이 나오잖아요. 그래. 뭔가 단단해야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유롭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어른의 성숙성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권하는 방법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학원 가듯이 제가 학원 가듯이라고 그랬어요. 학원 가듯이 서점이나 도서관 가야 돼요.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책을 펴잖아? 안 보여. 그러나 돋보기 들고 가서 아무 책이나 골라요. 베스트셀러 아닌 거 아는 책 모르는 책 장르도 상관없어. 시 소설 수필 뭐 에세이 뭐 정보책 아무거나 한 권만 딱 꺼내 10페이지만 읽어요. 전체 완독 숙독 안 해도 돼. 10페이지만 딱 읽고 단어 하나 외워와야 돼. 문장 하나 외워와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어떤 말을 인용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인용은 100% 지능이에요. 근데 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거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딱 외워서 요거 외우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지내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학원 가듯이 서점이나 도서관 가. 거기에 가서 또 책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요거 일주일이 2주일, 2주일이 한 달, 한 달이 3개월, 3개월, 6개월. 요거 진짜 농담 아니고요. 딱 6개월만 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생겨나. 엄청 단단해져요. 이상한 일이 또 생겨나. 다른 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모르겠는데 알아듣겠어. 또 설사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도 관계가 없어. 다음 주에 내가 서점에 가서 그 책도 찾아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꼰대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뭘로 하느냐. 이 사람이 심리적 곧 인지적 경직성이 있는가 인지적 유연성이 있는가가 꼰대고 아니고의 차이예요. 어떤 일이 펑 터졌을 때 이것밖에 없어 이게 꼰대 이게 심리적 경직성. 어떤 일 펑 터졌을 때 이런 답도 가능성도 이런 대안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심리적 또 인지적 유연성이 있다 말하거든요. 독서는 우리가 20세기 성장하면서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 책의 기쁨을 알아요. 공부에 대한 열망도 있고 가셔서 정말 빠짐없이 가셔야 돼요. 저도 매주 토요일 오전에 무조건 전 교보문고에 가요. 아 진짜? 그러면 가야 돼요. 가서 보잖아요. 똑똑해져.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따라가려고 애들 짧은 문장 이런 거 하고 외워도 뒤돌아서면 잊어먹어. 당연히 모르겠어.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10페이지만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워서 일주일 내 거 내내 만들어라. 그거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마음에 새겨져. 그건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 이제 쓰는 달력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외운 거 이렇게 써놓으세요. 오케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결국엔 노력하는 거네. 좋은 어른이 되려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죠. 좋은 네. 습관을 만들고 좋은 어른이 되는 건. 그러니까 꼰대하고 어른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 좋은 표현 있나 이런 거? 아니, 제가 볼 땐 고급스럽게? 큰 차이예요. 한 끝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많이 쳐? 태평양 넓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그 태평양에는 무수한 글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수한 경험과 무수한 성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뚫고 나오면서 고래는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작지 않다. 오히려 크다. 그러나 거기에 좋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꼰대라고 하는 참 어줍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이 영역에서 우리를 어른이라고 하는 신세계, 새로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나오길 너무 잘했어. 나는 좀 나 많이 배웠어. 사람 될 정말? 것 같아. 아니 사람 이문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거만은 우리 꼰대들 아닌 어른들에게 지침서 같은 거? 그런 거 좀 주고 가라. 지침서 50의 기술을 읽으세요. 그리고 어른의 관계 수업이 또 나옵니다. 아, 그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10분씩 읽고 내 거 만들어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행복하고 싶으면 덕이 있어야 된대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지적인 덕이 있고 또 하나 도덕적 덕이 있어요. 지적인 덕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가를 어른의 깊이를 통해서 이 지적인 덕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 도덕적 덕이라고 하는 건 윤리도덕이 아니라 이건 내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이 과정, 이게 바로 도덕적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가고 내가 꾸준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간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우리 책을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렇게 가지고 외워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적인 덕과 도덕적 덕을 함께 가지고 오는, 그래서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가는 아주 좋은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르잖아. 우리는 저렇게 길게 얘기 못해. 뚝뚝 끊어지거든. 이게 효과인 것 같아. 알았어. 나도 도전해가지고 이제 내 걸 만들어 볼게. 너무 좋아요. 내 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 저기 토요일 오전에 교보문고? 오케이 콜.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생했어. 고마워. 안녕.